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9시가, 밤 9시가 좀 넘은 시간이고요. 제가 요새 주로 영상을 올리는 건 이제 주말에 올리는데, 오늘 오랜만에 주중에 한번 검토해 볼 사안이 있어서 주중에 한번 잠깐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보시는 차트는 이제 매일 똑같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30분봉 차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린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났죠. 예, 이렇게 끝났었죠. 아직 미국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만일에 미국 시장이 올라서 시작을 했다면 우리 시장도 올라서 갈 가능성이 높고, 만일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우리 시장은 하락은 하지만 목표는 결국 이쯤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난번 쌍바닥을 돌파를 했고 꼭 떨어졌지만은 다시 극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단지 힘이 없어서 질질질질 밀리게 돼서 이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아래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미국 시장은 이제 금요일 날 거의 보합권에서 끝났죠. 하루 종일 하락하다가 반등해서 보합권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도 월요일에는 보합권 정도에서 시작하면 되겠는데, 월요일 날 시작은 좀 이상했죠. 좀 높았습니다. 예. 미국 시장이 보합 수준이었는데 우리 시장은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밀리다가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엔 제자리에서 거의 끝난 셈이죠. 좀 뭐 이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예. 이 안에서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이 안에서 쌍봉이 생기지 않는지 관찰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게 요 13일주 토요일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는 근처까지는 왔지만 올라가진 못했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온 셈이지요. 대신에 코스피 200은 이 안에 들어왔었고, 그러다가 밀리고, 그래서 대형주 쪽이 좀 세게 올랐다가 내렸다. 이런 정도로만 판단을 하고 말았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출발부터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계속 하락을 했죠. 그러더니 여기서 생긴 게 뭐죠? 외봉이 생겼습니다. 외봉. 그렇다면 향후에는 쌍봉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돌파하면 또 하락을 하겠죠. 이런 경우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방향을 보고 있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금요일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예, 이렇게 봤더라도 이런 쌍봉이 나오고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또 하방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강구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그때는 이것만 보고 그다음에 질질 힘이 없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여기를 돌파하면 위험하다. 예, 요렇게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이 된 것 같아서 오늘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그래서 월요일에는 외봉을 만들어 놨는데 다행히도 오후에는 올라가 줬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은 조금 이따 어차피 다시 그려야 되니까 지우도록 하죠. 네. 요걸 살짝 빼면 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예. 그래서 월요일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에는 다시 말아 올리면서
이제 상승으로 끝났죠. 약간이지만 미국 시장이 보합이었던 것처럼 우리 시장도 이런 식으로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장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지요. 전날 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장도 한 2, 30포인트 정도는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해줬다면 줄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만 해줬다면 이쪽이 아주 가깝죠. 금방 도달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죠. 시작이. 출발도 낮았고 그리고 음봉으로 첫 30분이 끝났습니다. 이상한 거죠. 예. 미국은 올랐는데 우리는 첫 출발도 여기서 시작도 못했고 그냥 여기서 보합권에서 시작을 하더니 밀렸단 말입니다. 이거 좀 이상한 거죠. 예. 좀 전에 화살표 꼭지를 안 지웠군요. 그렇다면 이제는 쌍봉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혹시나 그리 되지 않는지. 만일에 여기서 돌아서 올라가게 된다면 뭐 이거 돌파하면 따라가면 되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이미 쌍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라인을 몸통으로 이제 돌파를 했죠. 종가로. 이 라인을. 그렇다면 이제부터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꼭지점이 어디서 생기는가. 자, 더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저점이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 되는 거죠. 이 라인이. 아이고. 뭐 대충 봐주십시오. 예. 빨리 찍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쌍봉이 생겼습니다. 쌍바닥은 항상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라인을 아래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제 여기까지는 흘러내려야 되겠죠. 2585에서 90 정도. 예. 돌파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돌파했죠? 예. 돌파했습니다. 이 라인으로 보시면 예, 돌파 당했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 다음에는 이제 대략적인 계산은 여기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상승, 여기까지의 상승 기대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흘러내려서 여기서 다시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돌파를 해야 위쪽으로 어느 정도 기대는 또 할 수 있겠고, 지금 현재는 이쪽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시장은 오후에 이런 식으로 이곳을 향해서 계속 흘러내린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올라가 준다면 좀 올라갔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요. 이쪽으로. 만일 내린다면 아예 개파락해서 이 부근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결과를 보고 내일 아침 정도에 보시면 될 겁니다. 대략적인 예상은 뭐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 아니면 아예 개파락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좀 지저분한 것들은 조금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쌍봉이 작았죠. 여기처럼 작습니다. 크지 않은 쌍봉입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도만 예상을 한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지 않은 쌍봉이죠. 뚫려서 여기까지 떨어진 정도면 괜찮습니다.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쌍바닥이 나올 가능성과 이 저점을 다시 뚫고 내려갈 가능성 두 가지를 놓고 방향을 생각을 해 뒀었죠. 만일에 이런 일이 여기서도 또 일어나서 이 라인이 다시 돌파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또 내려온 만큼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내려온 만큼 더. 대략 한 2500 한 30, 20, 30 정도 되나요? 20이나 30, 요 정도? 요 정도 될 겁니다. 2500 한 2, 30 정도. 만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지 않고 여기서부터 쌍바닥을 다시 만들게 된다면 다시 위로 또 가겠지요. 크게 만든다면 좀 더 크게 갈 것이고, 작게 만들면 또 좀만 가다가 다시 내려올 것이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제가 시황을 안 올리니까 평상시에는 주말류는 잘 안 올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직접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간다 그랬는데 쌍봉이 나왔네. 그러면 뭐 쌍봉 나오면 돌파당하면 아래쪽이니까 대충 이 정도 계산할 수 있겠다. 여기서도 쌍바닥 나오고 돌파를 해서 위로 가는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그 저점이 또 여기처럼 돌파를 당하면 한 단계 더 내려가겠구나. 너무 멀리 잡았나요? 요쯤 잡아야 되겠죠? 예. 대략 여기가 25포인트 정도 차이 나니까 여기도 한 25포인트 정도. 예. 2500 한 2, 30? 네. 그쯤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내려간다면. 그래서 항상 예측은 이렇게 하지만 이런 변수가 생겼고 그것이 돌파를 당했으면 이것은 다시 실패가 된 거죠. 예측 실패. 예. 그리고 이 방향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도 이런 쪽으로 가느냐, 다시 그 저점이 붕괴당해서 돌파를 당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유연성을 갖고 대처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간단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약간은 조금 슬프죠? 예, 조금 슬프네요. 조금만 있었으면 여기까지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강하게 가주면 상승으로 갈 텐데 바로 여기서 발목을 잡혀버렸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완전 오전에 뭐 바이든의 역할이 크죠. 쌍봉을 이렇게 빨리 만들어준 건. 예, 바이든의 역할이 큽니다. 그렇죠. 예. 이때까지는 왜 그런지 모르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뭐 돌파당했으니까 가겠다 하고 나중에 뉴스를 찾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당장의 흐름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음, 왜 바뀌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뉴스는 나중에 찾아보셔도 되는 거고, 예. 예. 일본 가가지고 또, 그렇죠. 한국 와서도 결과는 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안 하고 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어차피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예.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뭐 우리나라 대선의 결과와 그 이후에 하는 짓들은 그건 우리 손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 예, 우리 손으로 다시 바꾸어야 되겠죠.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유연하게 대처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간단하게 코스피 지수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금요일에 그리고 오늘 화요일에. 네, 앞으로 방향이 이곳으로 갈지 이렇게 갈지는 일단 여기 도달을 해야겠죠. 물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좋다면 그냥 떨어지진 않고 좀 올랐다가 떨어지겠죠. 예, 어차피 목표는 이 근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미국 시장이 좋지 않다면은 개파락해서 한 이쯤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약간은 발버둥을 치겠지요. 이 모양이 잘 만들어지면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발버둥 치다가 그 저점을 다시 깨버리면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점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잠깐 시간을 내서 찍어 봤습니다. 그러면 남은 한 주도 수목금, 예,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잘 보내시고요. 예, 저는 또 주말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